이게 등차수열보다 등비수열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계산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등비수열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요. 왜냐면 등비수열을 물어볼 수 있는 게 상당히 한정적이고 애초에 계산 위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묶어주고 연산 처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다면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 계산이거든요. 계산 말고는 딱히 뭐 출제될 이유도 없어서 실제로 평가원 교육청 수능 문제들에서 등차 등비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있다 그러면 18, 19문제가 등차 수열이고요. 등비 수열은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수능에서는 3점짜리 무슨 쌩 같은 계산 문제 빼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실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난이도 자체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묻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등차 수열은 대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주 곳곳에 숨어 있잖아. 등차 수열 그 자체의 직선의 어떤 중앙, 정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그 수열의 어떤 추이를 판단하고 해석하기에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등차 수열 합의 그래프도 이차함수잖아요. 이차함수 왜 나온다 했어? 대칭 때문에. 그러니까 대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많이 출제되고 문제들이 어려운 게 좀 있는데, 등비수열은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간단히 보세요. 자, 등비수열이 뭐다? 비율이 일정하다, 공비가 뭐다?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1번 바로 들어갈게. AN이 이제 비율이 일정으로 바뀌니까 공비를 써서 이렇게 쓰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1번항 첫 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맞아. 등비수열은 첫 장이 좀 중요해. 왜 그러냐면 첫 장이 양수고 공비가 양수일 때, 첫 장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일 때 그 첫 장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항의 부호가 바뀔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 번째 항을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포인트 잡아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등차 수열처럼 칸수 차이, 항과 항의 칸수 차이 얘기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만 일반항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AN을 내가 A2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몇 칸 차이야? 그 지수에 칸수 차이를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가 똑같다 이거지. 예를 들면 AP가 있고 AQ가 있다 이거야. 그럼 몇 칸 차이야? 라고 했을 때 P가 Q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이런 거 쓰는 게 안 어색하다고. 그냥 칸수 차이 그대로 지수에 올려주시면 되는 거야. 자, 뭐야? P-Q. 이거야?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럼 수식적 특징도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등비수열은요, 지수가 n에 관한 P-Q,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1차식. 다시. 등비수열은 뭐라고? 이거 암기죠? 난놓고 기억자.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얘만 잘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처럼 두 항의 칸수 차이, 비율, 요것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AN이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 해볼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4n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겠다 해볼게. 그러면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왜? 4n 빼기 3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1차식이죠. 무조건 이거는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공비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항이야 1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 공비는 뭐냐면 n 앞에 개수까지가 공비야. 밑이랑 n 앞에 개수까지 여기 요까지가 공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AN의 공비는 2의 4제곱입니다. 만놓고 기억자. 이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지. 일반적으로 쓰겠습니다. AN을 예를 들어서 P 곱하기 R에 QN 플러스 R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선 이런 지수 형태가 등장했을 때 이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요게 n에 관한 1차식이 아니면 R이라고 있었어. S로 하자. PQRS.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 하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첫 번째 항이야. 대입해주면 되니까 A1은 P 곱하기 뭐 아래 Q 더하기 S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공비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밑과 n 앞에 지수 파트의 개수까지 여기가 공비다. 그래서 아래 Q제곱 이렇게 읽어주시기만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그 얘기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항의 이제는 관계도 등차수열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뭐 AM이 있어요. 뭐 AN번째 항이 있어요. 등비수열이래요.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 두 항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뺐었잖아. n이 n보다 크다고 할게. 뺐었는데 이번에는 뭐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an을 am으로 나눠주면 빼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누는 거죠. 왜냐면 비율이니까 등 b는 같은 등차의 비율 b장이야. 그러니까 비율이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나눴을 때 공비가 된다고. 근데 몇 칸 차이야? n-m 칸 차이야. 그 지수만 올려주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표현된 등비수열의 두 항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등비 중앙 27페이지 내용 간단히 볼게요. 역시 얘도 센터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A1, A2, A3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A1에서 R을 곱해. A2에서 R을 곱해.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A2는 A1 곱하기 R이고 A3는 A1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겠죠. 뭐 같은 말이 A2 곱하기 R도 되고 한 수 차이, 그지? 보이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A1이랑 A3를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A1 곱하기 A3는 요게 A3가 A1의 R 제곱이잖아. 그럼 A1 제곱 R 제곱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얘는 다시 말해서 A1 곱하기 R의 전체 제곱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였어? A2였잖아. 그러니까 A2의 전체 제곱과 같다 이거. 요게 등비 중앙입니다. 역시 평균, 센터, 그 개념만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차수열일 때는 더했잖아요. 근데 등비수열은 뭐 해야 의미가 있다? 곱해야 의미가 있다. 역시 이것도 똑같이 읽습니다. 1과 3의 평균. 1과 3의 평균이 뭐다? 2다. 양 옆에 곱은 가운데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등비중앙은 개념이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써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뭐 A, X, B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일동했을 때 가운데의 제곱은 양옆의 곱과 같다 해서 바로 번역해주면 X 제곱은 AB다. 이게 등비중앙입니다. 숫자 예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1, A2, A3, A5, A4, A5를 곱했다고 볼게요. 자, 등비수열은 더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곱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항의 개수를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A1과 A5의 평균이 어디야? A3지. A2와 A4의 평균이 어디야? A3지. 그러면 이 다섯 개의 곱은 뭐랑 똑같아진다? A3의 전체 5제곱과 같아진다. 다시 A1 곱하기 A5는 A3 제곱이죠. 지금 A3 제곱 하나 있고 A2랑 A4의 제곱도 A2랑 A4의 곱도 A3 제곱이죠. 그러니까 A3 제곱 그 다음에 1제곱 이렇게 했으니까 5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돼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요 패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홀수 번째 항들, 자 AN이 등비수열이고 홀수 번째 항들을 짜락 다 곱했대. 1부터 17까지. 그럼 봐봐. 얘는 단 한 큐로 쓸 수 있다. 어떻게? 항이 일단 몇 개인지 잘 봐야 돼. 1, 3, 땡땡땡, 17. 얘 몇 번째야? 17번째가 아니라 지금 홀수들 몇 다고 있지? 그럼 이런 건
항수들 있잖아. 첫 번째, 세 번째, 17번째. 이거에 대한 등차수를 세보세요. 1, 3, 5,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EN-라고 바로 알 수 있잖아. 거기다가 9를 딱 대입하면 n에다가 9를 딱 대입해주면 2, 9, 18 빼기니까 17이지. 9번째입니다. 얘가 첫 번째고요. 그럼 센터는 1과 17의 평균이지. 어디야? A? 9가 되겠죠. A9의 9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알 수 있다. 지수 있잖아, 여기. 항수의 개수랑 똑같죠? 5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등비중앙은 역시 센터를 얘기한다. 중앙을 얘기한다. 가운데를 얘기한다. 그리고 가운데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똑같다. 그걸 쫘라락 곱해가지고 지수 처리해 주시면 등비중앙 개념도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칭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필수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등차수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이 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인지하고 역시 몇 칸 차이, 그 다음에 두 칸 간의 관계 이런 것만 주목하면은 계산 문제로 바뀐다. 등차수열이 더 중요하고 물어볼 것들도 많다. 오케이?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제 1번 2020학년도 대학 능력시험 수능문제야? 3점이야? 모든 항이 양수다. 자, 저런 말 왜 나오냐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을 말하는 첫 번째 항도 양수고요. 공비도 양수란 거예요. 나중엔 저런 말 가려버려. 그러면 공비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첫 번째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A 14 14번째 항분의 16번째 항, 그 다음에 7번째 항분의 8번째 항, 여기 얼마? 12래.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몇 칸 차이임? 2칸 차이지. 요게 R 제곱이라고. 얘는 한 칸 차이지. 그냥 R의 1승이라고. 그러니까 R 제곱 더하기 R이 얼마란 거야? 10이란 거.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제로인데 3,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R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 양수라며. 이게 잠깐 3, 2가 아니라 4, 3이죠. 양수라며. 그러면 R은 3이 되겠지. 그다음 밑에 있는 거 A 1분의 A3 더하기 A3분의 A6을 물어보네. 몇 칸 차인지 보라는 거지. 등차면 빼기였지만 등비는 나누기로 공비의 차수가 정해지는 거잖아. 뭐야? R 제곱 2칸 차이, 3칸 차이, R이 3제곱. 그럼 R이 3이었잖아. 그러니까 9 더하기 27 얼마?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야? 수능 문제야? 수능도 쫄 거 없어요. 자, 2번. 자, 2번은 2024 공구 교육청 문제. 고2 거야. 야, 근데 이거 되게 문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살짝 의미가 있습니다. 자, A1이 음수래요. 방금 1번 같은 건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말은 첫째 항 공비 싹 다 양수인데 얘는 첫 번째 항만 음수라는 조건을 줬어.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공비가 양수일 수도 있고 또는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작정 공식 대입하고 일반항 쓰는 게 아니라. 자, A3 곱하기 이제 조건이 얼마? 8A8이래. 8A8? 그 다음에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의 2배의 A2 더하기 절대값 2A3 여기 얼마? 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조건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또 나오지? 자, 곱했어요. 등비수열은 곱이 의미가 있어요. 왜? 중앙 때문에. 그럼 3과 5의 평균을 생각하세요.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항으로 딱 표현되는 거지. A4의 전체 제곱이요. 오케이? 자, 그리고 A4의 전체 제곱은 8의 8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 일반항 그 A는 A1 곱하기 R의 n-에 써도 되지만 칸수 차이를 잘 보라고. 그러니까 A8은 A4로 표현하면 R의 4제곱을 곱하면 되지. 4칸 더 가면 되는 거잖아. 곱하기 R. 그지? 그러니까 8 곱하기 A4 곱하기 R의 4제곱이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더 추천합니다. 칸수 차이를 계속 일정하게 균일하게 보는 거야. 그러면 A4를 하나씩 약분시킬 수 있겠네? 그럼 결론이 A4는 8 아래 4제곱입니다.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를? A4는요, 지금 8 곱하기 아래 4제곱이다 보니까 이게 공비가 아니 공비가 아니라 A4가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R이 0이면 뭐 의미 없어요. 그죠? A4가 8R 4제곱은 이게 양수니까 얘도 양수였어요.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음수였잖아. 근데 진행시켜서 네 번째 항까지 갔더니 뭐가 나왔어? 양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야? 공비가 음수란 거지. 그러니까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짝수 번째는 싹 다 플러스고 홀수 번째는 음수가 되겠네.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이 절대값을 케이스 분류할 필요 없이 해제시킬 수 있죠. A1 더하기. 자, 절대값 A2인데 그냥 뭐야? 양수가 나니까 A2야. A3가 음수였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A3가 되겠네. 여기 얼마? 제로가 되겠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A4가 8R 세제곱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봐봐. 앞으로 3칸 가면 A1 나오고 2칸 가면 A2 나오고 1칸 가면 A3이 나오네. 그러면 맞춰서 씁시다. A4를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가면 곱하기 R인데 거꾸로 가면 뭐겠어? R분의 1이겠지? R분의 1 맞지? 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1로 가면 R, 뒤로 가면 R분의 1. 공차는 플러스 D, 마이너스 D. 그렇지? 그런 얘기.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8 R이라고 쓸 수 있죠. 플러스 얘는 8R 제곱이야. 얘는 플러스 8R 세제곱이야. 이거 얼마? 제곱. 8이 다 똑같으니까 약분. 그리고 R도 똑같으니까 하나씩 약분. 그럼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얼마? 제로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지? 그죠? 2가 있으니까 16이죠. 16을 약분시켜주면 2R. 그러니까 따라서 2R제곱 더하기 R 플러스 1이 제로니까 1, 플러스 여기 또 미안해. 자꾸 보고 잘못 쓰고 있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R이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나오는데 마이너스 2분이죠. 왜? 공비가 음수라고 했죠. 그래야 부호가 바뀔 거냐.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뭘 찾으라고요? A2요. A2는 8R의 제곱이었어. 근데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피처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2011학년도 예상 문제. 자, 등차 등비가 섞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차 영양 등차철 A2, A4, A9이 순서대로 공비가 아닌 등비설인데요. 그러니까 A2, A4, A9이 순서대로 등비설이로. 그럼 우리는 등비 중앙으로 인해서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지? A4의 전체 제곱, 가운데 제곱은 양옆에 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해서 이제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어줄 건데요. 아까처럼 좌변을 내가 이걸로 해석했잖아. 우변을 A4로 맞춰서 해석했지.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볼게. 좌변을 지금 A4의 전체 제곱이잖아. 우변도 똑같이 A4로 맞춰서 해석해볼게. 근데 지금 AN 그 자체들은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4의 전체 제곱은 A4-2D 앞으로 2칸, 그 다음에 뒤로 5칸 더 가면 되겠죠. 맞지? 그럼 이거 전개해봐. A4의 전체 제곱 플러스 5D 마이너스 D니까 플러스 3A4D 마이너스 10D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좌변이 우변이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씩 지워줄까? 없애버려. 그러면 정리하면 3A4D 마이너스 10D 제곱이 얼마? 제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D를 약분 하나씩 시켜줄 수 있겠고 3A4는 10D네. 따라서 A4는
3분의 10D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A4가 3분의 10D로 표현됐으니 나머지 A2랑 A5도 A5래 A9도 D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A2가 얼마야? 앞으로 2칸 가는 거잖아. 그럼 빼기 2D를 하는 거죠. 그럼 3분의 10D에서 2D를 빼주면 3분의 4D가 되겠네. 맞지? 이렇게. 근데 나는 뭘 알아야 돼? 공비가 R이라고 했으니까 R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등비술이라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2분의 A4랑 A4분의 A9이랑 같은 거잖아요. 애초에 그 등비, 비율이 일정하다. 이걸 정리한 게 이거 중앙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면 뭘 하면 될까?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A2분의 A4요. 그러니까 A2분의 A4를 해주시면 3분의 4D분의 3분의 10D니까 D 없어지고 3 없어지면서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지. 여기 얼마? R이다. 맞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야? 6R을 찾으라고? 6R은 15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풀이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일반항 공식을 써서 연립하고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처럼 정리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딪혔어. 자, 필수예제 4번 보겠습니다. 2019년 9월 고위교육청 문제인데 이거 방금 전에 28페이지 필수예제 3번 2011학년도 대수능 문제 어때? 똑같이. 이게 애지간한 문제들 있잖아. 교육청이랑 평가원 수능 문제들 있죠. 한 70%는 자가복제입니다. 자가복제고 기출문제만 오지게 풀고 그거 다 쳐 외워버리면 70점을 먹을 수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 똑같은 거 돌게 돼 있어. 변별력을 주는 문제는 뭐 몇 문제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기출문제랑 알고리즘이랑 그 풀이 방법론, 그 다음에 행동 영역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수학 그렇게 안 어려워. 자, 똑같은 거니까 빨리 풀어볼게요. A2, A5, A14가 순서대로 등비일수를 준다. 그럼 바로 중앙 출발. 가운데 제곱은 양옆에 곱과 같다. 아까 했던 것처럼 A5의 제곱이 좌변에 있으니 얘네들도 A5로 바꾸자. 그러면 A5 빼기 3D죠. AN들 등차니까 A5 더하기 9D 이렇게. 자, 식정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A5가 마이너스 2분의 9D가 돼요. 이렇게. 그럼 아까랑 똑같네. 자, A3분의 A23을 찾으래. 근데 A3은 A5에서 2칸 앞으로 가는 거니까 빼기 2D를 해주면 되죠. 맞죠? 그러면 이거 플러스 2분의 5D요? 그러면 2분의 5D고요. 얘는 18칸 더 가면 되는 거죠. 플러스 18D를 해주면 돼. 2분의 45D가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 처리, 범부수 처리 다 지워지지. 아마 9가 되겠네. 초 단위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제 5번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교육청 문제. 자, 공비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 가족권 너무 예쁜데? 세 개의 곱 등비수에는 곱이 의미가 있다. 중앙 때문에 세 개 두드려 곱해서 A5의 세제곱. 야, 근데 그게 125래. 그럼 A5 얼마냐? 3 아니야? A5는 3이래. 정신 나갔어요. 5의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5죠. 가족권 때문에. 중앙.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지. 다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묶으세요. 묶으면 돼요. 곱하기잖아요. 중앙을 쓰세요. 그럼 이거는 A4 더하기 A8 이런 거는 A4로 묶어버려. A4로 묶어주면 1 더하기 아래 4제곱일 겁니다. 걔를 나눠줘요. A6으로. 자, 여기서도 센스 있게. 내가 지금 분자를 A4에 관해서 정리했지. 그럼 A6도 A4에 대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A4에 몇 칸 차이? 2칸 차이. R 제곱해주면 되겠네. 여기 얼마? 6분의 13이란다. 그러면 탁 지워주고 크로스 곱해서 정리해. 그럼 6R 4제곱 플러스 6은 13R 제곱이 되겠지. 자, 넘겨서 정리. 6R 4제곱 마이너스 13R의 제곱 플러스 6은 0. 자, 그럼 인수분 어떻게 돼? 3, 2 해주면 되나? 9, 4 그치? 빼기
따라서 R은 3분의 2이거나 2분의 3이 되겠죠. R 제곱이요. 제곱에 관해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어떻게 돼? R이 1보다 크다 그랬지, 그지? 요거. 그러니까 제곱했는데 3분의 2가 되면 안 돼? 요거. R 제곱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9를 찾으라고요? 얘는 A5가 5 했잖아, 그지? A5 곱하기 R에 4제곱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5 곱하기 2분의 3을 4제곱이야? 뭐야, 숫자 왜 이렇게. 아니지, 제곱이죠. 이게 R 제곱의 제곱이니까. 아, 깜짝이야. 그럼 4분의 9 곱하기 5야? 4분의 45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표시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아주 뭐 기본적인 등비주얼 일반항들 중앙 쓰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정리하시고 등비수열 한만 계산 조금 더 빡세게 쪼여주면은 등비수열은 등차수열보다 볼륨이 더 작을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할게요.